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안전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연제구에는 상습 침수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신금로 배수 펌프장과 관련해서 김영철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금로 배수 펌프 공사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네, 지금 신금로 배수 펌프장은 기존에 용량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자 네. 용량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우수 관로라고 그러죠. 비를 가두는 그런 가둬놓는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제로 폭우에 좀 대응을 하고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된 사업입니다. 네, 이게 기존 계획대로라면 5월 말에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지연되는 사유에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번 신금로 배수 펌프장 공사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건설 자재 수급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사태를 통한 그 국가 봉쇄 이런 부분 등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사정입니다. 국내 사정은 레미콘 파동이 한 3주 정도 있어서 실제로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물 운송연대 파업이 1주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4주 동안 제대로 된 그 원자재 수급이나 공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하 매설물 문제입니다. 지하 매설물은 저희가 공사 단계에서부터도 충분히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이 실제로 지하에는 도시가스, 그다음에 인터넷, 광랜, 뭐 여러 가지 전선유 그리고 상하수도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공사에 배수 펌프장 증설도 있지만 그 배수 펌프장으로 가기 위한 빗물을 가두는 우수 갈로를 또 확대하는 공사가 있었는데요. 그 지하의 우수 갈로를 확대하다 보니 밑에 있던 지하 매설물들의 이설 문제가 네.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겹쳐서 이번 공사가 지연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공사 완료 시기가 7월 말이고 이제 8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게 연제구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상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비상을 대비해서 그 간이 양수기라든지 배수 펌프를 가동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이번 장마는 기간은 길지만 국지성으로 내리는 비는 상당히 작습니다. 매번 장마가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공사 단계부터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상 기간도 짧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비하고자 한 것은 가을 장마, 즉 열대성 저기압 폭풍이 태풍이 몰고 오는 그 스콜성 강우, 짧은 시간에 단기가 많은 강수량을 내리는 그 비의 피해로부터 이거를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 중점을 뒀기 때문에 네. 이번 장마는 무사하게 좀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사실상 가을 장마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한 그런 비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장마에서는 좀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네네네. 이제 신금로 배수 펌프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펌프 용량이나 배수 능력이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시간당 100ml가 우리 연제구에 내리면 신금로로 이렇게 모여드는 비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요. 유역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 분당 1,440톤이 됩니다. 네. 상당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78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분당 1,440톤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분당 78톤만 내보냈으니 당연히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50년 빈도, 즉 100mm, 시간당 100mm의 강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1,440톤의 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대비 한 20배 정도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수 능력이 전과 비교해서 많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 조속하게 빨리 이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네요, 이게. 네네. 이제 당선인도 이 일대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수로 일대 지역 주민이 또 많이 힘들어하셨고 이번 공사가 빠르게 완공되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참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자연과 공존하면서 사는 문제 같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도 없고 변화하는 자연에 인간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응책 그리고 주민들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에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거제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네. 50년 빈도로 상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신금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저지대 침수 지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인 조금 그 행정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